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7일 최병목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민주당 1차 대표 경선 결과가 발표됐죠. 이거는 강원도하고 TK, 대구 경북 지역의 온라인 및 ARS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개 지역에서 총 득표수가 15,528표였는데 이 중에서 74.81% 이재명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박용진 4,215표 해서 20.31, 강훈식 1,013표 해서 4.88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가져간 이유는 강원도 연고자는 아무도 없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TK 안동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1차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그 다음에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이미 넘어갔다, 이 단계에서 제가 어제 오후에 벌써 이재명 민주당 됐다 해서 그런 현상들을 쭉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을 개정해서 검찰 또는 경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당원 정지, 당직 정지, 이게 지금 당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 하는 얘기를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당 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있고요. 실제 그걸 올리고 그게 투표 종료 기간이, 그러니까 청원 게시판 종료 기간이 8월 31일로 아주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벌써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꾸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다른 조항으로 해결하면 된다, 짐짓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추진하는 게 이재명 지지자들 아니야, 그렇게 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또한 정치의 영역인데, 그런 데서 굉장히 교묘하게 밀고 당겼다, 이런 거를 이재명 의원계들이 잘 하는 거죠. 잘 하는 거는 잘 한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속는 거는 국민들만 속는 겁니다. 이재명계에서 별로 찬성하지도 않는 그 당원 개정 굳이 하려고 하는 게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 아니야?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다 거의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확실 시대니까 이제 마치 제동을 걸어서 그게 우리가 짜고 치는 거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 어대명, 확대명 기류가 대표 경선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위원 경선에도 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 정청래 29.86, 고민정 22.50, 박찬대 10.75, 장경태 10.65, 이 4명이 당선권인데 4명을 뽑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이제 여성이 있으면 5명, 왜냐면 여성이 이 사의 안에 없으면 무조건 여성 몫으로 1명이 들어가는데, 1명이 지금 고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5위까지 쭉 뽑을 가능성, 이게 훨씬 더 높죠. 그런데 5위가 서영교 9.09, 그 다음에 6위가 윤영찬 7.83,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영인 4.67, 송갑석 4.6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 5위까지, 근데 현재 5위권, 그러니까 서영교가 5위인데, 서영교 의원이 윤영찬 의원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장경태, 서영교, 윤영찬 해서 박찬대까지, 그러니까 1, 2위 빼놓고서는 3, 4, 5위는 예측이 좀 쉽지는 않겠다.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단계인데, 문제는 이 4위까지 해서 고민정 의원을 빼고서는 다 친명이다. 서영교 의원까지 친명이다. 그러면 5명 중에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친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친명은 다 되는 겁니다.
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 이른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 소위 그쪽 진보 사이트라고 하는 쪽에서는 친명 1조, 친명 2조 뭐 이렇게 해서 분산 투표를 하자. 그래야 친명 후보가 다 당선된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친명 후보 4명은 다 5위권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명, 뭐 친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 중에는 고민정 의원만 뭐 이런 흐름을 보면 뭐 당선은 확실시 되고,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지금 5위냐 6위냐, 뭐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확대명, 어대명 뭐 이런 것들은 어제 첫 번째 뚜껑을 딱 열면서 벌써 확인이 됐다. 예측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오늘이 7일 아닙니까? 오늘 이제 제주하고 인천에서 2차 경선을 합니다. 뭐 이것도 제주는 뭐 호남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고요. 뭐 인천은 이제 수도권이긴 하지만 뭐 여기에서도 뭐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뭐 어대명 기류는 뭐 분명하고, 이렇게 해서 총 15차례 순회 경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8.28 전당대회라고 하죠. 근데 27일 날 경기도와 서울. 물론 이게 크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이재명 의원은 아마 압도적인 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뭐 어대명, 확대명 기류의 변수가 없다. 다만 단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이것도 뭐 대세를 뒤흔들 정도의 변수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이리저리 좀 물어보고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처리할 상황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호남 변수입니다. 왜 호남 변수라고 하느냐? 호남인들 뭐 지금 이재명 의원 외에 대안이 없는데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근에 민주당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 당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적 리스크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의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중에 첫 번째로 나올 게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700, 800만 원이네, 뭐 1000만 원이네 어쩌고 하고 있지만 그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고요. 뭐 정성호 의원은 야, 그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얘기하지만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 국고에 손댄 횡령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다. 아니, 어찌 보면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걸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재명 의원이 글쎄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본인은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 유권자 국민들 상대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 이재명 의원이 모른 채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면 사법적 리스크죠. 이런 리스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경찰이 발표한 지혜치 합숙소 문제, 이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지혜치 합숙소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재명 의원의 바로 옆집, 그건 이재명 의원하고도 굉장히 잘 납니다. 그 부부간에.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이 성남시 산하재단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가까운 집안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셋집을 공인중개사 업소에 내놓을 때 그 내놓은 거를 배소연 씨가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의원은 전혀 모른다.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뭐 지혜치 합숙소가 거기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소연 씨가 공인중개사 업소에 내놨고 그것이 지혜치 합숙소가 거기로 들어오기 전에 위장한 전세 매물이었다.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셈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그것도 근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법적 리스크 2순위.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줄줄이 변호사비 대나무역까지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의구심,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나 하는 것들을 호남의 유권자들,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뭐 일종의 주인격이라고 할까요?
역시 뭐 호남 육군, 호남 당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작년 9월 달에 대장동 이슈가 있었죠. 이때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제대로 부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장동 이슈는 당내에서는 아니 왜 자꾸 내부 총질이야?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끼리 너무 격렬하게 네거티브전을 하면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론에 휩싸여서 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당시 그 경선 후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9월 후반부로 가면서 호남에서, 특히 광주에서, 광주 전남에서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반짝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박용진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사법적 리스크 부분을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게 역시 당내 경선이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이걸 놓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박용진 후보한테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작년 9월 달에 이낙연 후보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적 리스크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7일 날 전북, 그 다음에 18일 날 광주 전남 이렇게 순회 경선을 하는데요. 이 광주 전남 경선에서 여기에 약간의 이상 기류가 생길 가능성 꽤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년 9월에 이낙연 후보가 거기서 반짝 1등을 한 것처럼 박용진 후보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약간의 변수, 그러나 그것도 대세를 흔들지 못할 변수,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민주당의 주류 당원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민주당 그 어떤 지도력에 상당한 흠집이 생길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대명, 확대명 기류, 이른바 이재명 대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이런 문제 때문에 내홍, 내지는 인적 쇄신 논란,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민주당 얘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렇더라도 정치라는 건 어차피 상대적인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런 확대명, 이재명 대표, 이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여러 차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민주당 대표 경선은 민주당의 늪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왜냐면 민주당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내가 이재명 의원의 대안이라는 것을 당원들 앞에 보여주질 못했죠. 대안이 없습니다. 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한테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재명 의원 대표에서 제끼고 다른 사람을 시키자? 그러기에는 오히려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단 이재명 대표 가자,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가는 거고, 자,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은 굳이 국민의힘이 공격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그것도 이재명 의원은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요, 작년부터 또는 재작년부터,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가면은 2019년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그런 거 아닙니까? 2019년에 고발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거를 문재인 정부의
친문재인 검찰, 친문 검찰들이 다 덮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덮고 있었던 것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지, 새롭게 무슨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정보를 입수해서 고발하거나, 또는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뭘 뒷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체적인 동력에 의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다. 그거는 뭐 저도 여러 번 유튜브를 해드렸고, 그거는 언론에서도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반대 프레임이 별로 먹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문재인 정부 때 고발돼서 그때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됐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뚜껑을 여는 것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의원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처음에 수사의 출발 자체가 문재인 정부였었기 때문에 아마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자꾸,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서 뭐 무슨 정치보복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들 국민들의 큰 공감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팩트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드러나는 팩트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사법적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바로 이런 점을 이재명 의원이 노리고 지금 대표에 출마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포동의안, 뭐 나중에 뭐 구속동의안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속동의안 이런 거 반대하느라 당력을 총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그 저항,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도 여전히 있죠. 저는 그거를 대략 마지노선이 30% 정도로 봅니다. 아마 그 정도는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은 무죄다, 정치보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정치라는 건 늘 그런 거죠. 아무리 명확하게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끝까지 그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몇 %냐. 심하게 얘기해서 그게 51%면요, 대통령 선거 옥중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볼 때, 과연 이재명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을 때 이재명 의원이 무죄다, 이게 정치보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나 될까? 저는 30%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대표와 그 대표를 옹이하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그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당,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중간에 뭐 의견 유보층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쟁 구도에서만 본다면 국민의힘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무엇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는 것이 사실 그 이재명 의원을 사법 처리하는 데는 좀 장애물이 되는 건 틀림없지만, 앞으로 길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쟁 구도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 결코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다. 라는 건,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8월 28일 전당대회, 그 다음에 그 어간에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계속해서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수사 결과에 따른 양당의 경쟁 구도,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의 앞날의 내홍과는 별개로 그렇게 크게 아무리 드리운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한편으로는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